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평균 임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 형태, 즉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 평균 임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이렇게 산정이 되었을 때 정정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 급여 상승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근로 형태가 아닌 그 상병의 종류 중에서도 진폐증과 직업성 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폐증도 그렇고요. 어떠한 뭐 폐암이라든가 혈액암 뭐 등등 이런 직업성 암도 그렇고, 그 내가 오늘 첫 출근을 했어요. 첫 출근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떠한 발암 물질에 노출된 첫날 바로 그 진폐라든가 내지는 직업성 암, 즉 암이 발병하진 않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노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잠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폐증, 뭐 직업성 암 이런 것들의 특징이 즉각적으로 발생되지 아니한다. 즉 이러한 어떠한 진폐증이라는 결과 질병, 뭐 폐암이라는 질병, 혈액암이라는 질병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진단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유해 물질에 내지는 발암 물질에 노출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상당한, 뭐 짧게는 5년, 10년, 20년 이상의 좀 시간들이 경과된 이후에 어떠한 내 몸에서 진폐라든가 뭐 각종 직업성 암들이 발현된다, 나타난다 라는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산재보험급여를 할 때 평균임금이 되게 중요한데, 평균임금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평균임금 기준으로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등이 지급되니까요. 근데 내가 회사를 퇴직하고 났는데 한 20년이 있다가 20년이 경과된 이후에 갑자기 진폐가 진단됐다, 내지는 직업성 암 중에 뭐 대표적으로 폐암이 진단됐다 했을 때 봤더니 임금 자료가 없다면, 즉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평균 임금을 산정할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당신은 임금을 산정할 근거가 없으니까 보상을 못 해줍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업병의 경우 좀 더 세분화시켜서 또 진폐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직업병, 즉 직업성 암 포함입니다. 의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특례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즉 실질 임금들이 예를 들면 확인이 안 된다 했을 때 이 특례임금으로 해줘라 라는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진폐증의 경우에는 사실 앞서 살펴본 방금 말씀드린 특례임금 적용을 받다가 2010년 법이 대폭 개정이 되면서 진폐증의 경우에는 또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진폐 고시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적용을 받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직업성 암이라든가 진폐증의 경우에는 뭐 노출 기간, 장기간의 노출 기간, 또 잠복기 등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회사는 퇴직을 했는데, 회사는 없어졌는데, 임금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그제서야 내가 진폐증에 이완이 되고 뭐에 어떠한 암에 이완이 됐을 때, 진단이 되었을 때 평균 임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다 보니 보상을 안 해줄 수는 없고 해서, 일반적인 직업병의 경우에는 법에서 뭐를요? 특례임금이라는 거를 규정을 해서 그 특례임금에 의해서 일단은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진폐증의 경우에는 뭐요? 그 전에는 특례였는데 2010년에 법이 대폭 개정이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했다? 진폐 고시임금이라는 걸로 따로 진폐증을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특례임금, 두 번째 말씀드린 진폐의 경우에 고시임금이 있는데, 이렇게 공단에서 결정을 해준 특례임금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단에서 결정을 한 고시임금이 잘못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잘못됐다 하면 그 금액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근로자 입장에서 조금 더 특례임금보다는 뭐 예를 들면 평균임금을 10,000원을 더 올릴 수 있는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겠고 진폐증의 경우에는 고시되어서 적용되는 고시임금보다 10,000원 정도 20,000원 더 이상 좀 높은 금액으로 정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평균임금 정정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진폐 인정받기 되게 힘들죠. 직업성함 인정받기 되게 힘들죠. 즉 요양을 신청했을 때 혹은 유족을 신청을 했을 때 이게 인정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자 똑같이 인정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족의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진폐증의 경우 뭐 평균 임금이 뭐 1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시금이라면은 1억 3천이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분이 유족 위로금도 대상이 된다. 그러면 7,800이 나옵니다. 그러면 2억 800이 나오는 거예요. 일시금 기준으로. 근데 만약에 이분 평균임금을 3만 원을 올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6천만 원이라는 보험급여가 더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제일 첫 번째로는 진폐증이건 어떠한 직업상 암이건 최초 요양 신청 혹은 유족급여를 신청했을 때 인정받는 것, 즉 요양 혹은 유족을 인정받는 게 아주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인정이 되었을 때 공단에서 일정한 부분을 인정을 받았을 때, 즉 지급을 받았을 때 과연 지급해준 기준이 되는 지급에 대한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평균 임금 정정이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 영상을 먼저 찾아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내가 어떠한 질병으로 어떠한 암으로 내지는 뭐 우리 진폐로 뭐 소음성 난청, COPD 등등등 여러 가지로 어떤 최초 요양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휴업급여 내지는 장애급여를 받았다.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해서 인정을 받아서 유족연금을 지금 수령하고 있다. 내지는 연금 수급권자가 없어서 일시금을 수령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평균 임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그 직업병, 직업성암, 진폐 평균 임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